자, 수학적 귀납법 봅시다. 수학적 귀납법은 일단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먼저 배울 거예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수열 가지고 뒤에 있는 수열을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할게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요 앞에 있는 거에서 1을 더한 게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n번째 친구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친구의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얘네의 관계, 여기다가 1을 더한 게 그 다음 놈이 될 거예요. 즉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은 그 전항에다가 1을 더한 것과 같을 거야. 즉 그 전항과 다음의 항에 대한 관계식을 쓰는 걸 우리가 귀납적인 정의라고 할 거예요. 관계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관계식만 써주면 돼요. 전항과 다음 항에 대해서.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우리가 수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걸로만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예를 들어 n자리에 1을 넣으면 a2는 a1 플러스 1일 거고 a3는 a2 플러스 1일 거고 n자리에 2 넣었을 때 n자리에 3 넣어주면 a4는 a3 플러스 1이겠지. 자, 근데 나 요거 뭔지 몰라. 얘도 뭔지 몰라. 얘도 뭔지 몰라. 일단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알려줘야지 거기서부터 1을 더할 거거든. 그래서 나에게 알아야 되는 정보가 하나는 필요합니다. 첫째 항에 대한 정보는 필요해요. 요 식에다가 첫째 항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합쳐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했다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할 겁니다. 관계식 그리고 시작점. 괜찮아요? 그러면 첫째 항을 뭐 예를 들어서 알려줘. 1이라고 알려줘. 그럼 나 둘째 항 2라고 구할 수 있어. 셋째 항 또 1 더해서 3이라고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관계식과 첫째 항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수열에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네.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것만 있으면 부족하니까 첫째 항까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5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식을 넣어볼게. 여기 식에 n자리에 1부터 넣어볼게. n자리에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죠. n자리에 2 넣으면 a3는 a2 플러스 4예요. 3 넣으면 a4는 a3 플러스 6일 거고 a5는 a4 플러스 8일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타고 가시면 돼요. 문제에서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 넣으면 얘는 몇일까요? 4. 얘가 4였네? 얘 몇일까요? 8. 얘가 8이네? 얘는 몇일까요? 14. 얘가 14네? 그럼 얘는 몇이야? 끝. 타고 가서 구할 수 있다. 관계식을 아니까. 괜찮으세요?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수열이랑 조금 다른 게 얘는 n자리에 1 넣으면 a3는 a1 플러스 a2고요. a4는 a2 플러스 a3라서 얘는 시작 초기 정보가 2개가 필요해요.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처음에 2개를 알려줘야 돼. 첫째 항과 둘째 항. 이것도 하나씩 타고 가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a5까지 쓸게. a5는 a3 플러스 a4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문제에서 a1이 1이고 a2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1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몇일까요? 2. 그러면 얘가 2네. 얘 1이었네? 얘 몇일까요? 3. 얘 3이네? 얘는 얘가 3이죠? 죄송. 얘는 2네? 그럼 얘 몇일까요? 5. 그래서 A5가 5다. 요 수열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어요? 수학 교과서에 있어요. 오. 피보나치 수열은 1, 1부터 시작해서 앞에 2개 더한 게 뒤에 거, 앞에 2개 더한 게 뒤에 거, 앞에 2개 더한 게 뒤에 거, 앞에 2개 더한 게 뒤에 거. 이게 피보나치 수열. 자주 보실 겁니다.
보통 자연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다가 자주 나왔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귀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내가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첫째 항도 알려줬지. 첫째 항 1이라고 내가 알려줬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을 쓸 수 있었죠. 즉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려면 등차 수열의 성질이 두 개 뺀 게 공차니까 여기 이게 귀납적인 정의예요. 첫째 항만 알려주시면 돼요. 첫째 항이 뭐 너네가 아는 거 아무거나 뭐 써주시면 되겠죠. 공차도 문제에 나와 있는 공차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이게 귀납적인 정의인데 조금 예쁘게 쓰려면 보통 요 마이너스 2항에서 an 플러스 2 그리고 첫째 항까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항상 2를 더하자. 3에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등비 수열도 등비 수열은 좀 이따 합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이제 귀납적인 정의 혹은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등차 중앙 이용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식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무엇을 의미하냐면 등차 수열이야를 의미합니다. 저거 보자마자 등차 수열을 떠올리시면 돼요. 등차 중앙은 뭐였냐면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얘네의 평균이 얘였죠. 즉 양쪽을 더하고 2로 나눠준 게 가운데 거다. 를 양쪽에 2를 곱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이시면은 이거 등차 중앙이고 이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에서 성립하는 거구나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등비 수열도 볼까요? 자, 등비 수열은 항상 b가 일정한 거예요. 항상 요 b가 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 몇 배. 이게 바로 공비였죠. 그럼 이항해주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등비 수열에서의 관계식이에요. 요 관계식에다가 첫째 항의 값만 알려주시면 이게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요 식만 보이시면 등비 수열 생각하시면 돼요. 또 등비 중앙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등비 중앙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얘네의 기하 평균이 가운데 거다. 즉 가운데 것의 제곱이 양쪽 곱한 것과 같다. 그게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시면 바로 등비 수열 생각하시면 돼요. 대놓고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식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죠. 그럼 공차가 뭘까요? 얘 첫째 항은 뭘까요? 3. 그럼 일반항 구해볼까요? 공차가 오니까 5n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몇을 빼야지 n 자리에 1 넣었을 때 3 나올까? 2. 괜찮아? 오케이. 이거는 무슨 수열일까요? 등비. 공비가 몇일까요? 5. 첫째 항은 몇일까요? 3. 일반항은 어떻게 쓸까요? 나이스. 잘했습니다. 자, 얘도 무슨 수열일까요? 나이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을 바로 쓸게요. 얘가 첫째 항이고요. 공차는 몇을 더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몇을 더했을까요? 오케이. 공차가 3이니까 3n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몇을 빼야지 2 나올까? 나이스. 자, 얘도 무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 자, 그러면 얘는 등비 수열 일반항 바로 쓸게요. 몇이 곱해질까? 공비가 3. 첫째 항은 1. 그럼 일반항은? 나이스. 잘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래요. 근데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열이 우리가 자주 보던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일단 첫째 항에 대한 정보는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그
그 전항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써줘야 돼. 뭘 해줘야 돼? 4를 더해줘야 돼. 항상 4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오죠. 이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요거를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얘도 볼까요? 얘는 딱 봐도 2씩 곱해지고 있네. 아, 등 비수열이다. 그러면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과 a n번째 항의 관계를 써줄게요. 어떤 관계죠? 그쵸, 2를 곱한 관계예요. 끝. 이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는 등차, 등비 말고도 조금 다른 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앞에서 봤던 놈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거 봤었어요.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이 더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A5 구하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n자리 하나씩 1씩 넣었거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돼. 근데 얘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왜냐면 관계식은 아까 해봤지만 조금 불편해요. 내가 5번째 항까지 구하려면 관계식을 좀 많이 써야 돼. 4개를 써야 돼. 그 다음에 하나씩 막 타고 가야 돼요. 귀찮아. 일반항이 치트키지. 일반항을 알면은 99번째든지 100번째든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등차 등비는 이미 일반항 아시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이렇게 fn이라고 써 있으면 너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걸 잠깐 en이라고 바꿔놓고 풀게요. 아, 미안. 좀 더 쉽게 n이라고 바꿔놓고 풀게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이라고 하자. 첫째 항도 내 맘대로 정해 놓을게요. 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꼴에서는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준 거를 몇 개 좀 써봐야 돼. n자리 1 넣으면 a2는 a1 플러스 1이죠. 2 넣으면 a3는 a2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a4는 a3 플러스 3일 거고 생략해서 n번째를 바로 쓸게. an은 a n-1 플러스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 이렇게 더한 거랑 우변에 이렇게 더한 것 중에 여기가 겹쳐요. 여기도 겹치죠. 얘도 겹치고 얘도 겹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an은 얘를 계산해 준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a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a1은 제 맘대로 1로 세팅했었죠. 요거는 간단하게 시그마로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n-1까지 k. 이거는 시그마 공식 아시면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끝. 이게 일반항이에요. 조금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 등비가 아니면 쭉 나열하세요. 다 더하세요. 끝. 그러면 될 거야. 조금 요즘 계산이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 자, 이번엔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가 곱해져 있을 때를 볼게요. 뭐가 곱해져 있을 때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곱해져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n이 곱해져 있다고 예를 들게요. 아까랑 똑같이 a1은 1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아까랑 똑같이 하나씩 다 써. n자리 1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n자리 2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n자리에 3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생략해서 마지막 거 an 쓸게. an은 an-1 곱하기 n-1이겠죠. 그럼 이제 좌변 우변을 얘는 곱할게.
아까는 더했었지. 얘는 곱할 거야. 좌변끼리 곱하면은 이렇게 곱할 거고 우변끼리 곱하면은 이렇게 곱할 건데 이게 약분이 될 거예요. 똑같이 양쪽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괜찮아요. 약분이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요거 약분되고 약분되겠죠. 그래서 얘는 AN이 A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1까지 곱한 걸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쓰자면 A1은 1이죠. n-1 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다. 1부터 n-1까지 곱한 거니까. 팩토리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냥 요 문제만 팩토리얼인 거예요. 항상 팩토리얼은 아닙니다. 그냥 얘는 1부터 곱하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쓴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원래 더 있었어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원래는 막 이런 꼴도 있었어요. PAM 플러스 Q꼴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사라졌어요. 대놓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하나씩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와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하나씩 일단 다 넣어볼게. 그럼 A2는 A1 플러스 2, A3는 A2 플러스 4. 마지막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AN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항을 구하니까. 얘는 A n-1 플러스 2배의 n-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얘는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 해야 될까? 곱할까 더할까? 맞아요. 더해야 돼. 더해야지 양쪽에 똑같이 이걸 뺄 수 있으니까. 다음 것도 뺄 수 있을 거고 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AN은 뭐랑 같냐면 요렇게랑 같을 거예요. 써주시면 A1은 2니까 2로 쓸게요. 2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2배의 n-1까지.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시그마로 써줄게요. 2배의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써져 있는 요게 일반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몇 개를 더하고 있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인덱스 첫 번째, 두 번째, n-1번째 n-1개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이렇게 죄송합니다. 2K죠. 죄송합니다. 그럼 얘는 2 더하기 2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요거는 2 더하기 2배의 2분의 n 플러스 1. 2는 약분되고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게 일반항입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1 넣으면 요거 나온다. 둘장도 구해볼까? 둘장이 뭐냐, 4네. 2도 넣어보자. A2. 네, 4 나옵니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자, 다음 것도 봅시다. 얘는 하나씩 넣어주면 A2는 2 곱하기 A1, A3는 3 곱하기 A2, A4는 4 곱하기 A3, 마지막 AN은 n 곱하기 A n-1 이렇게 될 거야. 얘는 좌변끼리 우변끼리 뭐 해야 돼? 그쵸, 곱해야 돼. 곱하면은 요거 다 샥샥 사라지겠지. 샥샥샥샥. 그럼 남는 건 AN은 2부터 n까지 곱한 거 에다가 A1. 근데 A1은 1이니까 그냥 앞에다 1 쓸게. 이거 뭐야? 맞아, n 팩토리얼. 끝. 일반항.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볼까?